자, 보자. 미적 친구들은 풀었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아마 다 못 풀었을 거 아니야. 그지? 보시고. 확통 봅시다. 이거 확통 솔직히 3점짜리는 다 무난했고. 아닌가? 28도 무난했어. 28 솔직히 안 해도 돼. 인정? 29랑 30만 볼게요. 29 한번 보고. 자, 요거는 확률 일당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나와 있는 조건이 딱 한 줄이야. 존나 간단해. 뭐야? 이거. 얘의 최대값이 5분의 1입니다. 딱 이 조건만 가지고 저거를 K를 구해야 돼. 약간 그런 조건이야.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이런 조건이야.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A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A부터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러면 A를 어디로 잡아야 되지? K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야 되나? 2를 포함하나? 이게 존나 어렵다고. 그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 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결정수가 가지는 의미가 얘가 가지는 의미가 사실 뭐야? 적분이죠. 이거를 이거 빼기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얘를 한번 묶어볼까? 얘를 이렇게 묶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니? 자이함수. 그지? 차함수. 근데 이거를 적분을 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놈에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놈을 뺐을 때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수투 때 배우죠. 그지?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거를 그 의미로 좀 받아들여 보자 라는 생각에 사실 얘는 K 값이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 준 이 조건 그대로 한번 얘를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봅시다. 내가 fx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 그랬더니 어때? 지금 얘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개로 끊어져요.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나는 얘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fx에서 gx를 빼는 거거든? 얘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놈이 만약에 fx면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대로 적분값이 들어가면 돼. 근데 얘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밑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음의 넓이로 얘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잘 들어봐. fx가 더 위에 있는 경우는 a야 b야 c야? fx가 더 위에 있는 경우는 b죠? a랑 c는 어떻게 돼? 음의 넓이야. 그렇지 않니? 근데 난 얘를 a부터 4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적분을 했을 때 결국 끝 지점은 정해져 있어. 결국 끝까지 적분은 해야 돼. 근데 결국 끝까지 적분을 하려면 나는 요 음의 넓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c는 그래도 포함을 해야 돼. 그럼 a를 언제까지 늘릴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에 a를 어디까지 늘리면 돼요? 여기까지 늘리면 그래도 양의 넓이의 최대 거기에다가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그런 c의 영역 여기까지 추가를 해주면 된다. 그게 5분의 1이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 b 빼기 c가 몇이라는 소리야? 5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에 대한 고민에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결국 얘랑 얘는 a에 대한 함수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여기다 한번 0 넣어볼래? 여기 0 넣으면 어떻게 돼? 0부터 4까지 fx, dx는 무조건 1이지. 얘도 1이야.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0부터 4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이 0이다 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그 말은 뭐냐면 b 마이너스 c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내가 얘의 넓이를 어렵게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뭘로 정리하면 돼요? a가 5분의 1일 때 k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이게 갑자기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됐어? 괜찮아? 네, 그러면 난 이제 a만 구하면 돼. a를 구하는 방법은 얘도 그냥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놈 밑에 있는 놈 빼줘도 되지만 사실 이거 도형 이름 뭐야?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결국 나는 K를 구하는 게 내 목표인데 여기에 있는 X 좌표가 뭔지만 깨달으면은 얘 삼각형의 넓이가 5분의 1이다를 이용해서 K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교점의 X 좌표는 사실 누구랑 누가 만난 거야? 얘랑 얘가 만난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fx라는 놈을 내가 저 범위 내에서 식을 잡아보면 어때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이야? k분의 2분의 1이니까 2k분의 1 x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gx는 y절편이 2분의 1이야. 근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x 좌표가 얘의 높이가 된다. 연립 한번 해볼게. 얘네 둘이 연립하면 뭐가 뜨니? 2k분의 1 더하기 4분의 1 x가 2분의 1이 뜨고요. 얘 통분까지 해줄게. 4k분의 2 더하기 k x 요놈이 2분의 1이 뜬다. 2분의 1은 약분이 가능하고요. 그때 x가 뭐야? 2 플러스 k분의 2k가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제 교점에 x좌표가 되는 거. 그게 저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5분의 1이 뜨더라. 이걸 이용하면 K를 구할 수 있겠지. K를 구하면 이거 날라가고요. 위로 올리면 5K 이퀄 2K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뜨니까 K가 뭐가 떠? 3분의 4가 뜨더라. 내가 원하는 값 최종적으로 3분의 4부터 4까지를 적분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3분의 4라는 소리지. 그럼 여기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도 어떻게 구해? 쌍평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여기 높이 몇이야? 2분의 1이고 밑변은 4에서 3분의 4 빼면 3분의 8이겠죠. 저희가 3분의 2가 뜬다. 그래서 답이 3분의 2라서 5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문제가 오류가 그림과 같다를 주면은 제가 알기로 평가원에서 뭐라고 다시 그림과 같다라는 저 발문을 주면은 평가원에서 그냥 아예 똑같이 그려주면서 그거는 비율이 잘못됐어요. 이중 진짜 3번 계산했는데 저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 아니 뒤집어지긴 했어. 반대로 기울어진. 맞아. 어느 정도 그거는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 아니 20번도 이거. 근데 뭐 아쉬운 거 이해하시나요? 근데 실제로 그 오전 시간에 한 친구가 감이생이다. 내 생각에 감이생. 3쯤 되지 않을까? 1, 2분의 1, 이 새끼 넓이 몇이야? 4분의 1, 4분의 1, 다 해서 맞은 새끼가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에 저거 생각했어. 저 3이면 개이쁘겠다 생각했는데 원래 답이 3분의 2라서 답이 5인데 그 새끼는 4분의 1로 해서 답이 5가 나왔어. 그렇게 해서 맞은 새끼가 한 명 있었는데 하여간 경찬이 이름을 들으니까 납득이 되긴 해. 그래서 뭐 아쉬운 거죠. 수능에는 그렇게 논란 없이 뭐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오히려 발문을 이렇게 가지 않을까? 거기는 뭐 그림과 같다라는 말을 뭐 굳이 뭐 빼더라도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 5분의 1을 만족하는 K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교육청 문제 중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네, PQ 그지 PQ 원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따로 잡아야 되는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처럼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 이제 금 30번 봅시다. 교육청 다 고려를 하는. 30번은 수능에 나올 수는 없고요. 그냥 이현 씨가 나 개쩔지? 라는 의도로 그냥 낸 문제 같아. 인정.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얘를 만들고요.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얘를 만드는데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이 이거야. B에서 1111을 뺐더니 얘가 A보다 크다. 이 소리거든? 얘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지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얘네가 전부 다 1씩 차이가 나잖아.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1111을 또 뺀다는 소리가 얘는 일일이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하기보다 뭔가 얘네와 얘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유출을 해서 식을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짜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의도했던 게 좀 느껴졌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야? 이거 보고 씨발 케이스 나누고 케이스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경우 그 전체 경우의 수 구하다가 또 토하고 죽었겠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의도는 이거야. 뭐냐면 내가 어떤 A라는 숫자를 골라냈어. A라는 숫자 A로 만들 수 있는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봐. 3, 2, 1, 4 3, 2, 1, 4 내가 A를 이걸로 잡아놨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B를 어떻게든 잡을 텐데 B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B에서 1111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A보다 크대.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4, 3, 2, 5 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요거 이해되지? 근데 그러면 그냥 B-1111 입장에서 얘는 그대로 3214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 3214를 기준으로 내가 바로 4325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얘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이거야. A를 따로 뽑고 B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A로 뽑을 수 있는 숫자가 총 몇 가지가 나오니? 4의 4승이니까 256가지가 나오지. B로 뽑을 수 있는 거 256가지가 나오지. 근데 잘 들어봐. 나는 얘네와 얘네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1111을 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모아놓은 거. 크기 순으로 모아놓은 거. 얘를 크기 순으로 모아놓은 거에서 1111을 다 빼잖아? 그럼 완전히 똑같은 값이야. 1대1 대응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A를 쭉 나열하는 거랑 B-1111을 쭉 나열하면 완전히 동일한 집합이 되는 거지. 걔네들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소리는 뭐야? 우리 크기가 정해진 수열은 뽑기만 하면 된다. 기억해? 그러니까 그냥 256개에서 2개만 뽑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전체가 된다. 그러면 A와 B-1111을 뽑는다는 게 그냥 A라는 집합 내에서 2개를 뽑은 거랑 다를 바가 없고 그 중에 큰 거를 이 새끼한테 부여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케이스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그러면 그 2개를 뽑았을 때 A 더하기 B가 홀수라는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계속 B를 보자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야? B-1111을 본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니? 짝수가 돼야 된다. 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지. 왜? 얘가 홀수라는 건 1111을 뺐으면 전체는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요 256가지의 모든 숫자들을 랜덤하게 2개를 골라서 큰 거를 여기다 부여를 시켜줬는데 마침 얘네가 짝짝 아니면 홀홀이었던 거지. 그럼 그렇게 뽑는 방법은 뭐겠어? 256가지 중에서는 홀수가 몇 개 있어요? 128가지가 있겠지. 그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가 언제겠어? 홀홀로 고르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128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게 짝짝에서 고르는 경우. 이게 뭐다? 해당 경우의 수다. 그래서 이거 분의 이거 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비슷했잖아. 뭐가 2명, 1명이? 아니 저 맞출 전국 전국 몇 명이 맞출까? 아니 비슷했잖아. 근데 아이디어는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경우의 수로 계산을 계속 때리다 보면은 니네 스스로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어? 나도 니네가 경우의 수로 그냥 때려버릴까봐 경우의 수로 때리면 근데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내가 계산한 건 이거였거든.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싶어서 경우의 수로 한번 때려보려고 했는데 뭐 지옥 같은 숫자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케이스를 만약에 그러니까 니네 입장에서 경우의 수로 푼다면 어떻게 풀까를 고민을 했을 때 케이스를 나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 니네 입장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A의 천의 자릿수와 B의 천의 자릿수를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놈을 뭐 A, B, C, D로 잡은 거야. 곱하기 아니야. B라는 놈을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로 잡은 거야. 이렇게 됐을 때 A 다시 빼기 A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얘네가 2, 3, 4 차이가 나면 그냥 프리패스. 근데 이거인 경우에 또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지. 그럼 그 경우는 케이스를 또 어떻게 나눠? B 다시 마이너스 B가 1인 경우와 2, 3, 4인 경우. 이 경우는 또 프리패스. 얘는 또 케이스가 또 나눠져. 그러니까 이 지랄 하는 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그냥 애초에 이거는 경우의 수로 못 풀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구나. 그냥 지 아이디어 자랑하려고 그냥 문제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문제는 굳이 그냥 뭐 복습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지? 이런 기믹을 이용해서 대가리를 측정하는 문제는 사실 수능에 나오지는 않거든. 학습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가라. 니네 파이널 샀냐? 네. 파이널 왔어? 네. 1은 풀었어요. 영어야? 하나는 풀었. 제일 숫자 작은 거 푸는 네, 거지? 제일 작은 거. 오케이. 풀어. 이미 푸는 거야? 네. 오케이. 1위는 남겨놔. 아 네. 다음 주 일요일에 꼭꼭 씹어 먹을 거야. 조심히 가셔. 네. 미적 보자. 미적 3점 다 할만했죠? 예. 27번도 솔직히 식이 귀찮을 뿐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건데 그냥 건실하게 하다 보면은 B가 아마 6분의 1이 뜨죠? 넘기면 될 것 같고 28번부터 볼게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되게 뼈 아프게 어려워.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30분. 30분 더 아니에요? 어? 30분 더 138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데? 136 아니에요? 136 아니에요? 저도 6 나왔는데? 6 나왔어? 아! 6 나왔어. 나도 처음에 136이 나왔어. 어? 근데 8을 얘기한 그 새끼의 논리를 보니까 씨발 이건 너무 오바다. 136까지는 저건 아니에요? 136까지 오버가 아니야. 진짜요? 근데 그 사람의 논리를 이따가 너네한테 조금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근데 그것까지는 오바고 절대로 수능이 안 나올 거야. 알겠지? 그 논리를 읽어보니까 그것까지 좀 약간 이랬어. 오케이? 볼게요. 2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집합이 요거다. 어떤 집합이냐? 얘가 극대값 t를 갖도록 하는 실수의 이동하는 존재한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얘가 극대값을 일단 갖긴 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x-2의 2의 x승 마이너스 a는 0의 해를 일단 조사를 해야 돼. 근데 걔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상태야. 이해가 되죠? 그럼 그거를 파악을 하려면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지. 근데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뭐가 뜨지? 1이 뜨지 않아? 그치? 그러면 나는 지금 얘를 뭐만 그린 거냐면 y는 x 마이너스 2의 x승만 그린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랑 뭐를 비교할 거야? y는 a를 비교할 거야. y는 a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릴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극대값을 갖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프라임이야 프라임.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부호변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게 극대값이지. y는 a 여기다가 만들어봐. 어림도 없죠? 여기는 어때? 해를 갖긴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부호변화가 플러스에서 그냥 다시 플러스로 넘어가는 것 뿐이니까. 그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a를 내가 이렇게 잡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 2점이 생기네? 그럼 둘 중에 극대값인 순간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겠죠?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만약에 y는 a를 여기로 잡아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가 극소일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극대를 갖는 순간은 언제일 수밖에 없어? 유일하게?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때 a의 범위는? a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결국 그 점이 어디서 생겨야 되냐면 이쪽에서 생겨야 해요.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에 좌표를 잡아보니까 1, 마이너스 2가 뜨던데?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서만 움직일 때 얘가 극대값을 가집니다. 라고 일단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나는 결국 극대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극대가 되는 x의 값이 아니라 극대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걸 만족하는 그 x의 값을 찾은 다음 그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준 다음 계산을 해야 돼. 맞지? 자 그럼 물어보자. 여기 뭘로 잡을까? 대박. 여기 뭘로 잡을까? GT. 여기 뭘로 잡을까? 여기 x의 값 뭘로 잡을까? G. 그래. 무조건 내가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는 문자니 했을 때 니네가 그냥 C별 GT요, HT요 이지랄 하지 말고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얘네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봐. 얘 뭐야? A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에 대한 함수라고. F가 애초에 없으니까 그냥 FA라고 할게. 그래도 되죠? 오케이? 얘를 FA라고 놓을게.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 하나가 생기는데 어떤 항등식이 생겨?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FA-2에 2의 FA 승 마이너스 A가 뭐다? 0이다라는 항등식이 생긴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실까요? 괜찮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자. 저거 보고 뭐가 느껴지니? 요식 보고 뭐가 느껴지니? 이해? 좀 어렵냐? 뭐가 느껴지니? 역함수 합사. 그렇지. 역함수. 뭐 한 거야? 이 함수에다가 뭘 합성했어? FA를 합성했더니 A가 나왔지. 항등함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라고. 그럼 얘는 서로 역함수가. 니네 이거 많이 했잖아. Y는 A랑 연립했을 때 나오는 X 좌표는 뭐다? 얘가 이 함수의 역함수다. 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 기억해요? 뭐 어차피 이 문제에서 역함수를 정말로 쓰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알아는 두셔야 되지. 괜찮지? 그러면 자 문제에서 정말로 내가 요구하는 건 뭐니? 극대값 t를 갖도록 하는 실수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잘 봐. 나는 여기서의 x의 값을 fa라고 잡아놨어요. 근데 그 fa를 이제 여기다가 정말 집어넣어야 걔의 극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넣어볼게. fa-3 2의 fa 승 마이너스 afa 얘가 무슨 값이라고? 극대 값이라고. 그게 t가 되도록 하는 실수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는 소리야. 이걸 지금까지 니네 경험상 어떤 의미를 얘가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난 이렇게 생각해. 얘도 결국 함수지. a에 대한 함수지. 맞지? 얘도 a에 대한 함수니까 결국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든 그려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잘 봐봐. 만약에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해봐. 얘 그래프가.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짓거리 해야 돼? 얘네가 A를 집어넣을 때 얘네 값들이 일일이 다 극대값, 극대값, 극대값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이거일 때 극대값이 이거고 A가 이거일 때 극대값이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극대값이 T가 되도록 하는 그 실수 A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때 T는 어디겠어? 여기겠죠. 그럼 그때 A는 이게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표는 뭐야? 이 새끼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내 목표야. 그랬을 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자. 그럼 그 범위를 잡아보면 T의 범위로 나오는 거고. 어떤 구조인지 이해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FA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가? FA 솔로는 그래도 그려낼 수 있어. 왜? 얘의 역함수잖아. 근데 얘는 막 합성 못 그려요. 그렇지 않아? 그나마 내가 쓸 수 있는 건 요 조건을 써먹을 수 있어. 그럼 니네 뭐가 보여? FA-2의 2의 FA라는 존나 복잡한 식이 뭘로 바뀌어? A 빼기 2의 FA승 마이너스 AFA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게 T가 된다고. 자 다시 내 목표는 뭐라고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야. 물어보자. 이젠 그릴 수 있니?
존나 빡센데요? 그렇지 않아? 얘 그래프 그리기 솔직히 빡세지 않아? 여기서 씨가 미분을 해봐? 그렇다고 그래프를 그려내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나 미분도 해봤어. 했는데 그지같이 나왔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문제에서 준 힌트가 하나가 있다? 너네 경험상 요거 어떤 의미야? 그림 그려라.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은 전부 다 어때? 지수랑 1차야. 근데 이 식들은 뭐야? 2차야. 이거 그리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워져요. 잘 들어봐. 여기서 나는 E의 FA승 그대로 가져가면서 A라는 놈을 이걸로 바꿔볼게. 마이너스 어떻게 돼? FA 마이너스 2의 FA를 그대로 곱하고 2의 FA승이 되지. 됐냐? 그러면 요식 좀 정리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FA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FA니까 플러스 3FA 마이너스 3 2의 FA승 홀 T가 돼. 여기까지 나왔더니 괜찮아? 여기서부터 문제거든. 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되냐? 얘기를 잘 들어봐. 내가 얘의 그래프는 그려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오히려 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 잘 들어봐. 이 FA는 뭐의 역함수였어? 얘의 역함수였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잘 들어봐. A가 만약 커져요. 그럼 FA도 어떻게 되니? 작아지죠? A가 커지면 FA는 점점점 왼쪽으로 가니까 얘가 작아지잖아. 근데 어찌됐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내가 얘의 값이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나는 이 그래프를 A의 값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얘 그래프의 양상을 내가 살펴볼 거잖아. 근데 봤을 때 여기 있는 FA는 결국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요 놈을 이렇게 치환한 다음 이거에 맞는 x를 구하잖아? 그러면 FA도 하나씩 1대1 대응이 돼서 빠져나와. 그러니까 그냥 얘 그래프만 그린 다음 t의 범위를 살펴봐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거야. 대신 이 x를 치환을 했지. 치환할 때는 항상 뭐 생각해야 돼? 범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a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FA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1보다 작은 쪽에 그려줘야 되지. 등호도 붙으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리되 1보다 작은 쪽에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얘 한번 미분해볼게.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한 놈을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x가 되죠? 그지? 요게 미분한식이 되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2의 x승이니까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디서 0과 1에서 뭔가 변화가 생길 거야. 그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0으로 가긴 가는데 어디 0으로 가? 요거 보는 거야. 어디 0으로 가? 마이너스 0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 여기서 시작할 거야. 근데 얘 결국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요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C까지 한번 정확히 잡아볼게요. 여기 0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뜨죠? 1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떠? 마이너스 2네. 이렇게까지 올라오진 않는다는 소리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얘가 그렇게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여기가 1, 마이너스 2가 뜬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지?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냈는데 주의할 거는 범위
1보다 작은 쪽에서만 내가 얘를 그려넣겠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냥 이거의 그래프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어차피 내가 볼 건 뭐니까. 이걸 만족하는 놈이 오직 한 개였으면 좋겠으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t가 오직 하나에 되려면 t가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이렇게 접하면 되겠지. t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 점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언제? 여기서부터 0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 때부터 t가 0까지. 마침 여기는 빵꾸 뚫려 있으니까 여기는 같아도 되니? 빵꾸 뚫려 있잖아. 같아도 되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에서 t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에서 곱하니까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끝나요? 그래서 요 1대1 대응인 놈을 뭉뚱그려서 그냥 이런 식으로 놔도 된다라는 문제가 내 기억에 미정품 쪽에서 한 번 있었는데 다음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다음 달쯤에. 알겠지? 아우 죽겠네. 왜 이러지? 아 29번 봅시다. 6번 보자. 29번은 실수 a가 0보다 크고요. 뭐 b가 있는데 f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k의 개수가 3이다. 실수 k의 개수가 3이다. 근데 이 문제가 28번이랑 약간 컨셉이 너무 겹쳐. 그래서 같은 시험지에 넣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여기서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나와봤어. 그럼 난 얘를 뭘 봐야 돼? 결국 미분을 해서 얘가 어떤 x는 k에 대해서 좌우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돼. 오케이? 자, 이게 니네가 이해가 잘 안 될까봐 내가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하나 갖고 왔어. 잘 들어봐. 내가 예를 들어 y는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이 그림 그대로 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g'x의 그래프는 그렸지. 근데 내가 봐야 되는 건 또 y는 t에서 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랬을 때 얘네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어디서? x는 k에서. 이걸 내가 원하는 상황이야. 잘 들어봐. t가 여기 있어. 극값 가지는 순간 있니? 아직 없죠? 쭉 올라와. 얘 어때? 극값 아니지. 근데 이 내 얘기를 잘 들어봐. 그러면 x가 이 지점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t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가 왔다리 갔다리 거려도 이 지점은 절대로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없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 얘기하면 조금 납득이 될걸? 나 이거보다 조금 올릴 거야. 그럼 여기 교점 몇 개가 돼? 2개가 되지. 그럼 이 점은 극대, 이 점은 극소. 그러니까 이 지점은 극대랑 극소가 돼요. 조금 올려도 극대랑 극소 돼. 그러니까 얘네는 극대 극소가 다 되는 거야. 근데 이 지점은 극대 극소가 안 되죠. 이게 내가 원하는 K야. 문제 구조 이해했어? 오케이? 봐봐. T를 올려볼게. T 올려. 그럼 극대 극소 가다가 마주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 그게 어디야? 여기지. 얘는 T가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얘는 극대도 안 되고 극소도 안 되죠. 나머지 얘는 되지. 상관없지. 쭉 올려. 극대 극소 하다가 극대 이 새끼는 안 되죠. 얘는 극소. 그 다음 극대 극소 해서 이걸 만족하는 K는 몇 개다? 3개다. 요 의미야. 이해를 했어?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C가 3개니까 괜찮은 거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얘들아.
문제 조금만 더 넓게 내볼게. G'X를 그려보니까 어떻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겼대. 도함수가 불연속이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 또 올릴게. 여기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어 없어? 여기는 없지? 아까 학습을 했잖아. 그치? 다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는데 요 지점 있지? 얘는 극대 혹은 극소가 될 수 있니? 좀 어디 있어요? 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x가 이 지점인데 x가 뭐 알파일 때 알파일 때 원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냐? 그 함수 안 채워진 거예요. 왜냐면 도함수가 불연속이라니까. 근데 원래 함수는 연속이야. 원함수는 연속이야. 극소가 어떻게 되지? y는 t를 어디다 잡으면 돼? 아래쪽. 얘랑 얘 사이 아무데나 잡으면 이 y는 t를 잡는다는 거는 얘를 그냥 x축화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때? 도함수가 음수 찍다가 여기서 갑자기 양수로 전환이 되긴 되죠. 내가 원하는 건 부호 변화. 그러니까 이 지점은 k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때 그 극값을 가지니까 k가 될 수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내가 원하는 k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k인데 얘는 극값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k가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쭉쭉 올려보면 어때? 얘 되겠지? 얘도 k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k가 3개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얘는 지금 k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구간. 괜찮지? 자, 이게 배경 지식이야. 이 얘기를 왜 시작하고 가냐면 이거 없이는 니네가 이해를 전혀 못할 것 같아서. 알겠지? 잘 봐봐. gx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결국 g'x의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 그지? 그렇게 해서 내가 또 t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g'x의 식을 잡으려고 보니까 얘는 x2의 x-1승이에요.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왜 그런 거야?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등호를 뺀 거야. 오케이? fx 미분한 건 f'x예요. 근데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2ax 더하기 x분의 b가 떠. x가 1보다 클 때. 근데 내가 얘 그래프를 잡아줘야 돼. 얘 그래프 잡는 게 쉽지가 않죠. 왜? a가 양수인 것밖에 모르고 b는 또 어떻게 되는지 흘러가는지 몰라. 이게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나는 결국 g'x의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는데 g'x는 그나마 다행히도 1보다 작은 쪽은 그냥 주었지. 땡큐지.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지 않니? 여기가 1,1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요게 지금 내가 그린 y는 g'x의 그래프라고. 근데 이쪽 부분의 그래프를 내가 지금 못 그리겠는 거야. 왜? a랑 b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그릴까? 그치? 얘를 또 미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릴지를 체크를 해보자. 자, f2'x는 어떻게 그려져? 2a 마이너스 x제곱분의 b지. 내가 이 그래프를 확정을 지으려면 언제 얘가 꺾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좀 파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언제야? 뭐 씨발 뭐가 있겠죠. 근데 얘가 생기려는 보장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만 또 않아. 왜? b가 만약 음수야. 그럼 어때요? 자, 잘 들어. b가 만약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 f'x는 증가함수겠죠? 요거 납득돼? 난 지금 요 2'x를 이계도함수, 볼록성 보려고 지금 구한 게 아니라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미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f'x는 이 경우 증가함수라고. 왜? b가 0보다 작으면 어차피 a가 0보다 큰 건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된다고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근데 b가 양수면 어때? b가 양수면 얘 해가 2개가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잘 들어. 애초에 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클 때예요. 게다가 어차피 내가 그려 넣으려는 부분도 어디야? 1보다 큰 쪽만 그려 넣을 거야. 그러니까 f'x는 그 값을 하나 가져요. 근데 어떻게 하나를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봐. 잘 봐. 결국 이 그래프는 x 무한대로 보내봐. 어디로 가니? x 무한대로 보내봐. 어차피 얘 0으로 가지.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결국 무한대를 찍을 거야. 근데 그 값을 하나 가진대. 그럼 어떻게 그리겠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소리 아닐까요? 이해가 되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야. 어떻게? 그냥 증가함수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값을 하나 가지면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해되죠? 그러면 요 경우 먼저 한번 해볼게. 만약 얘가 증가함수야. 근데 도함수가 사실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사실 연속이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건 몰라.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우리가 했던 y는 t를 비교를 하면서 얘가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를 체크를 해보자. 어때? 얘 어떻죠? 그 값 못 가지니까 얘는 k의 후보가 될 수 있지. 이쪽에는 더 이상 안 나타나지 그게. 이쪽 한번 볼게. 얘네 어때? 다 극소의 자격이 있는 놈들 아니야? 그럼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거 어디? 여기. 자, 아까 물어본다. 여기일 때, 요 사이일 때 얘가 k가 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왜? 얘네가 불연속이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이 사이에 t가 존재하게 되면 얘는 양수에서 음수로 갑자기 넘어가는 순간이니까 얘가 뭐가 돼? 극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만족하는 k는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그림을 그려? 한번 꺾이는 놈을 그려. 근데 한번 꺾이는 놈을 그릴 때도 얘가 지금 어쨌든 얘는 안 되는 놈으로 확정인 거잖아, 그지? 게다가 얘네가 이런 식으로 꺾여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해봐. 이렇게 꺾이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해봐.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여기도 사실 무조건 K의 값이 확정이지. 뭐 올라갈 때 항상 확정이지. 근데 잘 들어봐. 내가 만약 이거랑 밑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를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해보죠. 그럼 어때? 안 돼. 왜? 내가 아까 이 지점 K가 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 이 지점도 마찬가지 논리로 안 돼요. 하지만 요 그림을 볼래? 어때? 얘 T가 아무리 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음수에서 계속 음수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K가 될 수 있는 거야. 언제만 오함수가 연속일 때.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 그때가 유일하게 3개가 되는 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식 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F'1 그게 뭐야? 2a 더하기 b지? 무슨 말이냐면 요게 F'X예요. 알지?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뭐가 떠야 돼? 정확히 1이 떠야 돼. 그럼 미지수를 하나로 좀 줄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 어떤 거야? b는 일단 0보다 크다. 쓸 수 있는 거 일단 다 써보자. 또 뭘 쓸 수 있겠어? 자, 얘들아, 요 디테일도 좀 중요한데 잘 들어봐. b가 0보다 크면 f'x는 그 값을 하나 가짐. 요게 어디서 나온 거지? 요걸 토대로 나온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얘네가 그 값을 가지는 그 순간 있잖아. 그 순간은 1보다 커야 돼. 사실 내가 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넘겨서 막 정리하면은 얘가 2분의 b가 떠요. 근데 얘 값이 너무나 작은 값이라서 그 극값이 사실 여기가 y축일 때 이쪽에 뜰 수도 있었어.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그게 1보다 큰 쪽에서 그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2a분의 b가 1보다 큽니다. 도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f 프라임 3분의 1 이놈이 뭐야? 3분의 2a 더하기 3b죠? 얘가 정수다. 뭐 이런 조건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수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얘 뭐예요? b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지? 그러면 다들 한 문자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보자. 어때? a는 일단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요거에 의하면 어차피 a 양수잖아. b가 2a보다도 작아야 된대.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 a는 또 4분의 1보다도 작아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a 마이너스 6a 더하기 3 이렇게 뜨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분의 16a 더하기 3이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얘가 정수였으면 좋겠다라고 문제에서 나온 거잖아. 괜찮죠? 근데 a의 여기가 요거랑 요거는 그래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였지?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a는 뭐밖에 없어? 16분의 3밖에 없다. 그래서 a가 16분의 3. 그래서 b도 구할 수 있고 그거 통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 라는 문제. Fuck you. 됐죠? 아, 10번으로 나오는 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질문할 거 있니? 어디서부터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지. 이건 뭐 영상 남기고 있으니까 뭐 복습이라도 해봐. 알겠지? 아니야. 이게 벽이 느껴진다면 버릴 건 버리세요.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수능이 씨발 10일 남았는데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30번 보자. 30번이 왜 오바스러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 하지만 건져가야 될 거는 그래도 건져가자라는 거야. 알겠지? gx는 fx의 역함수예요. 저는 역함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얘네 꼬라지가 어때? 여기서부터 일단 속이 나가. 근데 그래도 합성함수의 적분이니까 치원적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치원적분을 한번 해볼까? 해서 gt를 뭐야 씨발 x도 이미 먹혔네. k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g 프라임 t dt가 뭐예요? dk가 뜨니까 g 프라임 t 하나를 dt로 어때? 이렇게 4개나 있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치원적분도 돼 안 돼? 안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를 생각을 해보니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얘가 결국 우리 역함수잖아. 내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짓거리는 정의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것 통해서 사실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였어? 이거 곱하기 g'x가 1이다 라고 해서 역함수의 미분 공식이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였잖아. 근데 얘는 그거에 더 한 줄 더 떠서 뭐 하냐? 이계도를 구한대. 역함수의 이계도 함수 니네 공식 외운 거 있어 없어? 그딴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유도를 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잘 봐봐. 요거를 한 번만 미분하면 그래도 20 나올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넘겨줄게. 어떻게? g'x분의 1로. 그다음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 g'x가 g'x의 전체의 제곱의 마이너스 g2'x 이렇게 뜨는 거겠지. 그럼 보자. 얘 있지? 얘도 위로 올려주면 얘가 몇 개가 돼? 3개가 돼. 그게 뭐다? 이거다 이 소리야. 그럼 내가 원하는 저 4제곱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자, 이거부터 이거까지는 그냥 마이너스 g2'x로 바꿔주고 하나 남은 거는 뭐 어떻게 못하겠네. t로 바꿔야죠. 하나 남은 건 어떻게 못하겠네. 로 한번 바꿔주자. 여기까지 됐죠? 그게 뭐래? 이거래.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야? x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좌변 우변 둘 다 0이야. 쓸모없네. 미분 한번 해볼까요? 해본 친구들 있을 테지만 존나 복잡해.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 이 식을 보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지? 요거 뭐야? 자, 양면에 마이너스 2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2 곱해줄게요. 그럼 요게 뭐야? 요거겠지. 바로 직접 적분이 되지. 얘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요 꼬라지는 니네 많이 봤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얘까지 놓고 보면 얘가 어떻게 돼 결국? g 프라임 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g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은 이 x 세제곱 더하기 2에다가 g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됐나요? 이때 꼬라지가 어때?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얘를 날려. 날리면 136이 나와요. 듣고 해야 돼. 날리면 136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신발. 얘네가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또는 g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2x 세제곱 플러스 2일 수도 있다. 요거 두 개로 나누어야 되는데 자, 내 얘기를 잘 들어봐. 내가 여기서 g 프라임 마이너스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돼? 양면에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지 그지? 요거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둘 다 대입해서 얘의 값을 구해서 g 프라임 x를 니네가 구했을 거야. 그걸로 구하지 않았어? 얘 논리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x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거야. 니네는 얘네를 그냥 나눴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느꼈겠지만 원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는 그 x가 이거면 어떡할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함부로 마이너스를 대입을 못한다 이거야. 그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것까지만 있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얘네가 그러면 언제 예고, 언제 예고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 체크를 할 때 그걸 나누는 기준점을 뭐라고 잡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들어갈게. 잘 들어봐. fx와 gx가 이 문제랑 관련 없어. 지금 그냥 내가 너네한테 퀴즈 하나 내는 거야. fx,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야. 근데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gx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지. 라고 끄덕거리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아, 이거는 끊어져 이제 있어요. 저런 거 있었는데 미분 가능한데 어떻게 끊어져 있어? 그럴 수 없고.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 y 값이 계속 같을 수도 있었는 거예요. 역함수 관계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y는 x 세제곱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얘 미분 가능하지? 나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어때? 이렇게 되거든? 얘 기울기 몇이지? 0이지. 그럼 얘 기울기 몇이야? 무한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도함수가 정의되지 않아. 그래서 미분 불가능해요.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 그래서 이것까지 너무 오바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없냐? 뭐 현우진이 알려줬다는데? 아,
아침반 애들이? 현우진이 이거 얘기한 적 있다는데. 기억이 안 나. 저도 현우진이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요. 뭐 하여간 이걸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건 너무 헤비하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얘를 이런 논리로 끌어내서 얘를 이 정도 정리하는 것까지는 수능에 나올 수 있고 이거는 되게 잘 낸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이유가 너무너무 뇌절이라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는 도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